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 삶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이런 악순환의 경우를 벗어날 수 있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의 치료, 트라우마는 어떻게 대처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부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는 약물치료와 정신치료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약물치료가 있는데요. 항우울제, 우울증 약 먹는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실제로 지금 잠 못 자고 너무 놀라서 시달리는 분들에게는 약물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노아드레날린이나 혹은 세로토닌이나 도파민까지 작용을 하는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불균형을 좀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항우울제이기 때문에 우울 장애나 불안 장애 외에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있어서도 주된 치료 약물은 항우울제입니다. 그 외에도 항불안제, 정서조절제 등의 약물을 쓸 수도 있고요. 비약물적 치료는 뉴로피드백, 바이오피드백이라고 하는데요. 바이오피드백의 첫 번째는 이제 자율신경계 자체를 조정하는 과정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생리적으로 해볼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게 처음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뇌기능 쪽으로 활동을 활발하게 이제 뉴로피드백을 통해서 필요한 뇌파는 조금 더 쓰게 하고 불필요하게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 부분들을 억제할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두계 자기장 치료, 요 머리에 자기장을 두드려 줌으로 인해서 뇌 기능을 활성화시켜주는 거죠. 자기장이 들어가면 이 자기장이 전기 신호로 바뀌면서 떨어진 뇌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거죠. 말하자면 마치 물리 치료를 머리에다가 한다고 할 수 있고요. 약물 치료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비약물 치료에 TMS, 자기장 치료도 있고요. EMDR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눈을 움직이면서 손이나 혹은 도구를 따라다니면서 불필요했던 혹은 과하게 여기에 작용하는 기억들을 재처리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훈련을 받았고 해봤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데 다만 품과 시간과 에너지가 좀 많이 드는 단점은 좀 있습니다. 정신치료는 아까 인지행동치료로 해서 내가 구조적으로 잘못된 것들을 이 자동화 사고나 잘못된 나도 모르게 나와버리는 혹은 악화되는 재앙화 사고들을 조금 감소시키고 내 잘못된 생각들을 조금씩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을 시키는 게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거미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거미가 우리가 큰 외상 사건이었다면 거미를 무서워하니까 처음에는 거미를 머리로 떠올려 보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거미 그림을 그려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미를 사진을 찍어보고 거미 모형물을 던져보고 거미를 실제로 봐보고 거미를 손 위에 올려보는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는 게 이제 지속적인 노출이죠. 그렇게 해서 불안을 관리하는 거고요. 역동 정신치료는 어떤 이렇게 자라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꽤나 내 마음속에 깊이 있는 무의식적인 부분까지 다루는 게 정신분석적 치료입니다. 그런 건 만성화됐을 경우에 혹은 이전에 자라오는 성격적인 양육 과정까지 다루는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게 잘 사라지지 않습니다. 수학여행을 다녀왔던 이 고등학교 친구들이 아직도 떠오른다고 하고 그 흉터가 남아있어서 나에게 계속해서 불쌍하게 여겨지고 눈물이 난다고 해요.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이를테면 북한에서 탈북민들 왔을 때 굉장히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노출시켜서 고통을 느껴봐야 한다고 했는데 그 다음 과정은 고려하지는 못했죠. 그렇다 보니 그게 너무 괴로워서 떨어져 나간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것들이 치료에 있어서는 너무 고통스러운 걸 바로 들이밀어서 거미를 바로 이게 하면 여전히 놀라서 도망갈 수밖에 없겠죠. 그게 아니라 안정된 상황에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표는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내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느냐, 내 삶을 얼마나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겠느냐,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적인 목표입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옛날에 힘들었던 과거 기억을 처리를 하고 이제 일상적인 생활과 삶과 이 직결성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건데, 1, 2, 3단계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조율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과거의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 삶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가느냐. 현재 상태가 안정적으로 가져가면 과거의 것들에 대한 것들도 더 다뤄지기가 쉬워집니다. 내가 지금 안정적으로 하면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트라우마 치료를 할 때 과거 기억을 떠올리거나 너무 힘들어 하시면 지금 하지 마시라고 얘기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조금씩 할 힘이 생기면 과거 것들을 다루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내 현재의 삶을 건강하게 사회와의 재연결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게 이 트라우마 치료의 핵심적인 원칙입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몸이 이렇게 계속 떠올리고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내가 이상한 게 아니다, 당신이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차리시고 나를 안정화시키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라고, 우리나라 이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이제 정신건강에 대해서 국가적으로 다루는 이런 기구가 있고요. 그런 기구에서 이런 트라우마,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다룰지 이런 것들을 지침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 결국 그 과거 기억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현재 내 안정을 가져와서 더 잘 다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내 대처 능력을 키우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볼까요? 제가 아까 일부에서 미친 소리 얘기를 했잖아요. 자연재해가 있을 수 있었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구나, 내 탓이 아니구나, 요게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하고요. 이런 힘들었던 감정을 억지로 피하려고만 하고 억누르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술 한잔 들어가면 폭발해서 나오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힘든 거를 힘들다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 도망가고 싶어서 나도 모르게 이 동네 너무 싫어하면서 이사를 가버리거나, 회사 다니면서 이런 일이 벌어져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이런 것들은 내가 지금 회피하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증상이 좀 가라앉으면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흙탕물이 있으면 내 물길 앞을 보일 수 있나요? 흙탕물이 장마 이후로는 강물의 물의 깊이나 방향을 알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흙탕물이 좀 가라앉으면, 내가 증상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굵직굵직한 이사나 회사를 퇴직하는 거나 또 혹은 이혼, 이런 것들은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난이나 코로나 이 사태에 우리 너무 많이 시달렸잖아요. 너무 과도한 어떤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힘들게 할 수 있으니 제대로 된 공용적인 정규 방송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얻는 거 중요하고, 내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잘 자는 게 기분 상태를 회복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무 늦잠 자고 일어나면 가끔 기분 안 좋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하루가 다 간 것 같고, 이런 상황들이 매일 이뤄진다면 내 기분 상태를 조절할 수가 없죠. 내 몸이 일상생활을 잘 했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취해갈 수 있으니 일상생활을 잘 규칙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일상생활 잘 하는 데 있어서 술, 담배를 좀 줄이시고, 커피도 너무 드시면 불면을 일으키니까 카페인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카페인은 하루 2잔 정도까지 얘기를 드리고, 균형 잡힌 어떤 일상을 좀 유지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불면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침에 동일한 시간에 기상을 해야, 내가 9시에 일어난다면 8시 반에 자도 9시에 일어나고, 9시에 못 잤더라도 9시에 일어나셔야 됩니다. 아침에. 그렇게 해야 이 불면증을 잡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일상생활을 잘 유지하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긴장되어 있다면 나를 위한 이완을 좀 가져가 보는 거고요. 주변 사람들과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 요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한 상황에서 나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덜덜덜 떨리고 힘들고 다시 떠오르면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이 나비포옹법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외부로부터 내 몸이 지켜진다는 것을 실제로 느끼는 겁니다. 어떻게 느끼냐면 내 몸을 이렇게 토닥거려 줍니다. 어떤 경우는 이 겨드랑이에 껴서 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외부로부터 나는 지켜주고 있고 나는 괜찮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나는 괜찮아,
잘 지내고 있어? 별일 없을 거야? 힘든 시간도 지나갈 거야. 천천히 양팔을 교차하면서 호흡을 천천히 하시면서 내가 조금 가라앉을 때까지 계속 토닥거려 주시면 됩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는 효과가 좋습니다. 팔이 불편하시다면 가슴에 두드려도 좋고요. 나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나를 스스로 나를 안아준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착지 기법은 내가 지금 안정적인 공간에 서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오감을 살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을 때 카메라가 있다, 불빛이 보인다. 이건 시각적인 거고, 촉각적인 거는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나오고 있다. 후각적인 거는 방향제 냄새도 조금 묻어 나오네. 목이 마를 때 물을 적셔기도 했고 입맛을 보기도 하고, 이렇게 심상적으로는 나는 내가 내 방에서 안전하게 있구나, 내가 옛날 사고 나는 그 곳은 아니구나 라고 스스로 떠올릴 수 있는 이런 게 착지 기법입니다. 점진적 근이완법은 내가 긴장을 하면 나도 모르게 목이 뻣뻣해지고 힘들어지죠. 아,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서 계속 긴장이 돼서 머리도 아프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긴장되는 걸 좀 풀어주라는 겁니다. 어떻게? 일부러 더 긴장을 시켜서. 이를테면 옛날에 어렸을 때 이렇게 손 쥐었다가 쫙 펴면 이렇게 전기통 한다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나를 오히려 꽉 긴장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팔 아래꿈치로 이쪽에서 본다면 제가 5초 동안 긴장시키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5초 동안 긴장을 했다가 5초 동안 풀어주는 점진적 근이완법. 차츰차츰 근육을 풀어주는 거죠. 처음에는 팔꿈치 아래, 여기 팔꿈치 상완, 그 다음에 무릎 아래, 그 다음에 허벅지, 그 다음에 배, 가슴, 어깨, 목, 얼굴, 이렇게 쭉 계속 이어나가는 게 점진적 근육 이완법입니다. 복식 호흡은 불안하고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트라우마 외에도 공황장애에서도 좋은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상태에 살아있다, 과거로부터 혹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살아있다는 걸 느끼는 게 마음 챙김이고요. 현재를 잘 살아가고 그래야 과거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고, 현재를 잘 살아감으로써 앞으로 미래의 삶도 이제 편안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다. 이게 이제 마음 챙김 얘기입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복식 호흡은 숨을 쉬어주게 하는 근육이 가슴과 배 사이에 있는 횡격막인데, 이 횡격막을 요 배 아래까지 끌어내려주는 겁니다. 이 배 아래까지 끌어올리고 내리고 해서 이걸 조정해서 배 안쪽에 이완을 담당하는 수용체들이 아주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수용체들이 잘 기능을 하게 되면 긴장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복식 호흡을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식 호흡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실제로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 아래까지 횡격막을 끌어내려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쉽니다. 심호흡하고 할 때 좀 주의할 건, 심호흡한다고 이러면 가슴을 이렇게 하는 흉식 호흡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을 더 긴장시키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배를 천천히 내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로 들이마시고 입으로 내쉬고, 길이는 코로 들이마시는 것보다 입으로 내쉬는 걸 2배 정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오른손잡이로 왼손을 가슴에 얹고 오른손을 배 위에 얹은 다음에 왼손은 움직이지 않고 오른손만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멈췄다가 편안하다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숨이 허락하시면 일곱, 여덟, 다시 들이마시고 하나, 둘, 셋, 넷, 멈췄다가 편안하다 내쉬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마지막에 눈을 감았죠. 그리고 편안한 의자에서 기대고 실제로 아주 이완 된 상태에서 하시면 됩니다. 눈을 감으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복식 호흡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한 30번씩 이걸 한 세트로 연습을 해 보신다면 너무 과도하게 각성돼서 불안해지실 때 낮 시간 동안에 써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밤에 자기 전에 편안한 상태에서 누워서 연습해 보시는 걸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상후 스트레스를 겪었던 이 소방 공무원들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보내주셨던 질문들을 하나씩 드려보겠습니다. 상담원들이 일단 퇴근 후에도 계속 그런 가족들이 겪었던 것들에 대해서 계속 생각나고 너무 힘들게 실제로 이것들을 보는 경우에 이게 트라우마인지, 네, 트라우마 맞고요. 내가 집안에서 퇴근 후에 고통을 느끼다가 번아웃이 되고 외부 환경 때문에 밖에서 스트레스 받은 걸 집안에 쏟아붓는, 가족들한테 쏟아붓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 벌어서 가족과 행복하게 재밌게 살기 위해서 했던 건데 오히려 이렇게 가족한테 쏟아보면 이게 어폐가 있는 거죠. 제가 그런 경우에 말씀드리는 팁은 공사 현장에서 이렇게 덤프트럭이 빠져나오려면 물 웅덩이를 지나고 바퀴를 씻어야 이 신의 길로 나올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절에서 해우소라고 하잖아요. 번뇌를 벗어나듯이 씻어내듯이 회사에서 혹은 직장에서 돌아오시기 전에 나만의 시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에서 이걸 씻어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커피를 좋아하시거나 밤에 잠이 안 오면 차를 드시거나 혹은 다른 주스를 드셔도 좋고 혹은 운동을 좋아하신다면 체육관에 가서 운동을 하셔도 좋고 혹은 내가 음악을 좋아한다면 차에서 음악을 들으시면서 명상을 한다든지 이렇게 시간적인 물리적인 공간을 통해서 회사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좀 씻어내려고 그 상황에서 좀 두시고 들어오시라는 겁니다. 휴식을 취한 다음에 집에 들어오면 가족한테 쏟아붓는 것들이 훨씬 더 덜하게 될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상처 주는 이런 악순환의 경우를 벗어날 수 있으실 겁니다. 어차피 우리는 너무나 힘든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제가 사람이 좀 매우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때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티졸 호르몬인데 코티졸 호르몬이 보여주는 이런 만성화됐을 때 몸의 해를 사람을 만났을 때 도움을 청했을 때 코티졸, 스트레스 호르몬으로부터 신체 기능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우리의 기분 상태도 회복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꼭 도움을 청하시고 도움을 주시는 경우에도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혹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청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인근의 정신과나 혹은 어려우시다면 정신건강복지센터 또 이런 상담기관을 찾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라우마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 정신건강의학과의 양영준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